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0.080% 이상의 음주 수치로 적발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이고 과거 전력이 없는 그랬을 경우에 받는 법적인 불이익과 그에 따른 구제 수단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원인은 이제 음주운전인 거죠. 단순 음주운전. 이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을 이제 받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벌금형의 정도가 일단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080부터 시작해서 이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데 080 되면은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형의 그 최하한인 5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벌금형이 나오고요. 근데 수치가 좀 과도하게 좀 높으면 뭐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무적으로 이제 0.2 뭐 좀 넘는다 그러면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음주운전처럼 벌금형 뭐 1,000만 원, 뭐 1,20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이제 공판 절차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판사 얼굴 보고 검사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벌금형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이제 벌금형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이제 과거 전력이 없고 이번에 사고가 없다면 면허 취소가 되고 080 이상이기만 하면 그 면허 취득 결격기한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벌금형은 다 공통적으로 다 받는 건데 당시에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장소,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적발된 경우는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나 이런 행정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최초부터 경찰에서 이제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면허 취소를 처음부터 시키지 않죠. 이제 간혹 가다가 시키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내가 왜 취소의 대상도 아닌데 왜 취소냐라고 이제 불법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나눠서 살펴보면 형사처벌은 초범의 경우에는 거의 뭐 약식 명령으로 나옵니다. 판결이 아닌 약식 명령의 형식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맡고 그다음에 검찰로 가면 검사가 구약식 또는 구약식 명령 청구를 법원에다가 넘기면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서류로만 재판하는 겁니다. 법원 판사가 땅땅땅 약식 명령으로 형을 선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벌금 납부 통지에서 이제 벌금을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그 완납을 해버리면 모든 형사 절차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나오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 벌금형의 그 정도는 음주 수치, 그다음에 전력 여부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벌금형 있잖아요. 약식 명령으로 대부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 보고 정식으로 재판 좀 받게 해달라라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청구해서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청구해서 그다음 법원에 출석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형이 확정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감경되는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경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대략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별도로 또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득 결격기한 1년을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것만 6개월 후에 딸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모든 운전면허 2종 소형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뭐 그거라든가 뭐 모든 일종 대형 뭐 2종 보통 뭐 몽땅 모든 운전면허는 6개월 후에 취득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구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 다음에 등 여기에 뭐 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인 이의 신청 이런 게 있습니다. 생계형
생계 운전자 구제 방법인 이의 신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생계 운전자 구제 방법이 있고요. 그런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없어야 되고 이번 음주운전 중에 인적 피해 사고가 없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수치가 아무리 뭐 운전직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0.100% 이어야 됩니다. 0.100을 넘어버리면 이의 신청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래서 운전 직렬에서 종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계 운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론상으로는 행정심판에서는 그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에서는 부당하면은 구제받지 못하고 위법해야만 이제 구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 방법은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제 가능성의 정도는 사안사안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안사안마다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면허 딴 지가 얼마나 되느냐, 취득한 지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운전 경력이 길수록, 장기간일수록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아도 되고요. 운전 경력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음주 수치는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 경력과 음주 수치는 서로 이제 관련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뭐 대리운전을 이제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내가 있는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대리운전 기사가 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됐던 건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그냥 바로 뭐 일반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지만 그냥 뭐 술이 뭐 좀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운전한 건지,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라든가, 뭐 무면허 운전 전력이라든가, 뭐 그 과거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는 이제 초범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취득하기 전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느냐, 취득한 이후에는 이번 음주운전 말고 교통사고라든가 일반 교통법 위반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벌점이, 그다음에 직업 등을 알아야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벌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취소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구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드물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감경되는 거죠. 운전면허 취소가 110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감경이 되는 거죠. 그럼 110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1일 1점의 원칙 해가지고 벌점이 110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벌점이 만약에 뭐 15점이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되기 전에 1년 안에 뭐 그 전에 뭐 신호위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 몇 개월 전에 15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15점에다가 이번에 구제가 되어도 110일 정지이기 때문에 벌점이 110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15점 플러스 이번에 110점 해가지고 125점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제가 되어도 이제 121점 1년 안에 121점 이상부터는 이제 벌점 초과라는 새로운 사유로 또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제가 되어도 또 취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점 초과라는 이유로. 물론 그 벌점 초과라는 이유로 구제가 되면 또다시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구제를 해줬는데 또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면허 벌점이 만약에 15점 있다면 아까 같은 이유로 어차피 구제가 되어도 또 취소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뭐 111로 정지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제를 시켜주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에 관련해서는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방법인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요건이 정해져 있더라. 그 요건은 뭐냐?
일단 생계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운전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의의신청이라고 하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에서는 만약에 수치가 이번에 0.080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직이다라고 하면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운전직렬이라고 설사하더라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0.100% 이하일 것 딱 되어 있기 때문에 101 되는 순간 이 신청은 안 되는 겁니다. 요건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느냐 낮으냐 이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있더라. 5년 이내에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요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사고가 있더라. 인적피해 사고 났는데 합의했다. 합의를 했는지 말았는지 관계없이 인적피해가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건 자체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이나 아까 행정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이고요. 행정소송은 위법성 딱 하나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더라라는 거죠. 예, 운전 경력, 구체적인 음주 수치, 뭐 운전하게 된 경위, 무면허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면허 취득한 때부터 사고라든가 일반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구제 가능성의 정도를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죠. 예, 오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면서 그다음에 사고가 없는 그러한 경우를 가정을 해서 벌금 등 형사처벌과 그리고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알아봤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 영상이나 대댓글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